투데이 모닝 전략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과 말씀 나눠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기관 차익 매물이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이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고 이제 잘 날아오르나 했더니 이거 바람만 쐬고 올라 내려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뭐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약간 뭐 2% 부족하다 그럴까요? 이런 느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시장이 왜 올랐는가라는 부분을 들여다보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시장이 장기 저항선이던 2050P를 뭐 강하게 코스피 기준으로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네. 뭐 그때 코스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추가적인 기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지금 증권사들 쪽에서 한 발 물러나는 쪽은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바꾸고 있고요. 뭐 일부 증권사들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뭐 빠르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날아간다였습니다. 예. 이런 기대감들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승에 대해서 무게감을 좀 지난주에도 그렇고 뭐 높게 두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대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반영이라는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악재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기업의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그러면은 주가가 빠지죠. 주가가 빠진 것을 보면서 증권사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반영됐다. 2분기 실적이 선반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 뭐 앞으로 시장에 이러이러한 호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는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좋으니까 오른 거죠. 꼭 나쁜 거에만 선반영이라는 거를 쓸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들도 같이 비교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네. 바로 오늘이죠. 당정 세제 개편안이 발표됩니다. 이제까지 최노믹스라고 불렀었던 그 부분들이 얼마만큼 시장의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느냐. 경제는 심리다라고 명언을 남겼어요. 최경환 부총리께서. 추가적으로 심리를 어루만질 수 있는 서프라이즈를 제공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일단 요거 한번 보죠. 지금 뜨거운 감자로 올라오고 있는 게 기업소득 환류세제인데 네. 뭐 말이 많습니다. 뭐 기업 총수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봉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당기순이익의 뭐 지금 예상치로는 뭐 한 60-70%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배당을 늘리든가 뭐 애들 임금을 올려주든가 투자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진해라. 그러지 않으면 과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투자 금액을 얼마만큼 인정할 거, 투자 금액 100% 다 인정하면은 여기에서 다 벗어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요거 100% 인정하기엔 어려울 거고, 얼마를 비율로 인정할 거냐. 네. 그리고 저 같은 월급쟁이들이야 임금 올려준다 그러면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너들 생각은 약간 틀리죠.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회사의 지분을 30-40% 들고 있다. 그러면은 배당금 올려줬을 때 내 주머니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회사 지분이 10몇 %밖에 안 된다. 그럼 배당금 올려주면 나머지 90%는 허공으로 흐트러져 버리면은 이거 어떤 오너가 좋아할까요? 출발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작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코스피 200에서 제조업종 내에서의 과세 관련 자료입니다. 당기순이익 71조 났는데요. 배당금 9.6조, 임금 5.3조, 투자 17.9조, 나머지는 유보금입니다. 기업 가치의 증가를 줄 수, 우리가 뭐 PBR 1배가 얼마니, 뭐 기업의 보유 현금이 얼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다 유보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인데요. 그럼 이게 잘못됐다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날릴 수 있는 거죠.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시도는 좋습니다. 진단이 정확했어요. 이제까지 뭐 낙수 효과 생기면은 뭐 당연히 좋아질 거야, 이런 식의 스탠스였는데, 이번 이기경제팀은 그러지 않고 스탠스를 바꿔서
들어가서 내수를 살려야 된다. 기업에 돈이 많으니까 저거를 좀 바깥으로 풀어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도는 좋습니다만 공감대가 얼마만큼 형성됐는지는 미지수고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본이득은 네. 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팔면은 세금 안 나오죠. 네. 자본이득세율은 제로입니다. 배당이득세율은 15.4%입니다. 배당을 올려서 이 기업들의 현금을 빼들어 먹겠다. 이것은 시장에서 봤을 때 다소 좀 넌센스고요.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는데 25bp 내릴 걸로 보고 있죠. 전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53%.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2.5%. 통상적으로 3년물 국고채가 30bp에서 50bp 정도 높으니까 이번 8월 금통위는 무조건 금리 내린다라고 보는 거고 예. 시장에서 기대치는 10월이나 11월쯤 한 번 더 내릴 거다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다음 주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 어렵다라는 뉘앙스를 확인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대치를 상당 부분 녹인 증시에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시장 어지러울 수 있다. 중국 얘기도 많이 하시죠. 예. 중국 최근에 뭐 2200p 넘어가면서 2220p도 뭐 넘어가던데 중국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지지 않느냐. 요 그림 한번 보시죠. 중국에 대한 대수출이 중국 좋아지는데 왜 이렇게 감소하는 걸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 3개월 연속 줄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화학, 뭐 기계, 뭐 조선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매갈이 없죠.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순환매도 제한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날아가는 뭐 소위 말해서 2200, 2300 바로 보여지는 그런 증시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특히 오늘 세제 개편안 기대를 많이 모았었던 만큼 예. 이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분이 얼마만큼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를 두고 새누리당과 청와대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 왜 투자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지 왜 세금과 페널티를 부과하느냐 뭐 이런 논란도 참 많았습니다만 오늘 어떤 안이 어떻게 조율돼서 발표될지 꼭 주목해보자라는 이슈 짚어드렸고요. 지금 시장이 말씀드려보면 참 호재거리도 많습니다. 근데 호재만 만발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시장이 어떤 변수들 주목해볼까요? 어제도 네.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지표 잘 나오니까 바로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금리 금리였죠. 올라가겠다. 예. 뭐 이 얘기하죠. 요 그림 한번 보시죠.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 전월치입니다. 전월치 보게 되면은 실업률은 6.2%, 전월에 비해서 1%포인트 올랐고요. 비농업 취업자 수가 29만 8천 명에서 20만 9천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게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 조기금리 인상이 한 발 물러나겠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죠. 그런 분위기 아니죠.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가요 2%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어 CPI도 2% 넘는 분위기고 네. 미국의 고용 비용,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6년 내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시장에서 인플레는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연준의 목적에 물가 안정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낮은 금리, 비정상적인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던 연준. 금리 인상은 사실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으로 4% 나왔습니다. 미국 저 큰 땅덩어리가 4% 큰다는 겁니다. 21일서부터죠. 사흘 일정으로 잭슨홀 회의가 열립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잭슨홀 회의에서 통화 정책 관련돼서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81p를 훌쩍 넘었죠. 지금 나오네요. 81.52p. 79p 미치면은 다시 한번 버블이 가능합니다만 81p 위로 가면 제가 경계해라라고 예전서부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 있습니다. 원달러도 최근에 등락폭이 커졌죠. 변동성에 주의할 시점입니다. 예. 뭐 이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어떤 포지션을 유지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예. 일단 지난주에도 짧게 균형 논리 잊지 네. 말라고 말씀드렸고 네. 코스닥 어렵다. 코스닥 신용장고도 보여드리면서 네. 거래소 쪽으로 이동해라. 자동차, 은행 이런 거. 은행 같은 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은행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죠. 자동차도 사실 저점에서 예. 지난주에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세제 개편안에서 모멘텀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네. 이 시각 이어가도 좋습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일단 파십시오. 그게 한 발 물러나야 될 자리에서 물러서 있는 것도 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제 개편안 이후에 다음 주 금리 결정까지 불확실성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서프라이즈를 제공받지 못하면 네. 호재가 공개되고 나서 탄력성이 둔화될 수 있다. 최근에 비차익 거래가 어제 멈춰섰죠. 네. 상승 탄력을 유지하던 프로그램 매매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잡혔습니다. 연속성 부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제 개편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린 관심 종목에 대한 결정도 하셔야 될 오늘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영혁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